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우, 눈이 왔어요? 여기 눈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왔네.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차에 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깥에 잘 안 왔었는데 오늘. 자, 오늘 어디 갈 차례죠? 어디 갈 차례인지 모르죠, 그죠? 이제 책 펴고 있죠? 어디 갈 차례 찾으려면요. 이렇게 줄 걷는지 안 걷는지 그거만 찾으면 돼. 줄 안 걷는지 찾으면 돼. 오늘 지상권 줄 안 걷을 거예요. 지상권 그죠? 자, 오늘 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달라면 유치권까지 갑니다. 유치권 담보물권이고 자, 용익물권은 자, 이 갑의 소유물을 빌리는 거죠. 빌리해서 자, 소유권이 뭐죠?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죠. 사용권, 수익권, 처분 권능을 합한 게 소유권인데 이 중에서 사용 수익을 빌려오는 게 이제 용익물권입니다. 그런데 용익물권자는 이 소유권 중에서 남의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을 하는 권리가 용익물권입니다. 자, 사용하고 수익하죠. 자, 수익은 쉽게 해서 과실을 따먹는다는 거죠. 이익을 얻는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은 점유를 못하죠. 점유를 못하니까 확실한 용익물권은 아닙니다. 쉽게 해서 뭐 준자를 붙이지는 않지만 용익물권하고 비슷한 거죠. 점유를 못하니까 이용권이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서비스 받는 거고 이거는 직접 지배해서 과실까지 따먹죠. 이건 과실 따먹지를 못해요. 이용만 하니까. 지역권은 이제 상린관계가 좀 비슷하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럼 서비스를 이제 받는 권리니까 이제 지역권 땅이 두 개가 있어야죠. 요역지하고 성역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복잡하죠, 그죠? 자,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용익물권은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조문 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데 조문에서 한 2개 정도 내지 2개 내지 3개 나오고 판례 한 2개 내지 3개 나옵니다. 오늘 이번 달에는 조문 가지고 정리하고 교과서 그냥 읽어 나가 보죠. 자, 조문집을 한번 펴보세요. 실제 시험이 나오니까 279조 펴보세요. 279조 조문집 279조 폈습니까? 279조 제4장 지상권. 항상 그 조문에서는 장 밑에 있는 게 바로 그 의의입니다. 의의를 내용이라고 그래. 물권에서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물권에서는 이제 성립하는 게 약정이죠. 계약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약정이라고 해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설정 계약이죠. 물권에서는 설정 계약. 그러니까 권리를 만들어주는 계약. 자, 예컨대 갑이 이제 자, 지상권이라면 갑이 소유자가 항상 소유자가 그 중에 빌려주니까 무슨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그 다음에 지상권을 빌리는 사람,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이를 등기에서는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됩니다. 이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을 빌려주죠. 이 사람은 빌려주니까 사용 수익이 일단 제한당하니까 이 사람은 불리하죠, 그죠? 불이익을 당하니까 의무자. 이 사람은 사용 수익을 취득하니까 이익을 보니까 권리자죠. 자, 청약과 성약으로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약, 내가 뭐 땅 빌려줄게. 아니면 을이 먼저 땅 빌려달라. 좋다, 빌려줄게. 뭐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86조에서 물권이니까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설정 등기하면 을이 이제 지상권자가 되죠. 등기부에 갑구에는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을구에 이제 순위별로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3위라면 3순위. 그 다음 등기 목적이 지상권 설정이죠. 지상권 설정. 필요적 계장 2개 오라고 그랬죠. 당연히 등기 원인인 설정 계약은 날짜 적어야 되겠죠. 18년 1월 1일 지상권 설정 계약. 설정 계약. 필요적 계장이 2가지죠. 뭐죠? 목적하고 범위.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목범위죠. 목적은 3가지. 자, 수목 소유하려면 수목 소유 목적. 아니면 건물 소유 목적, 아니면 공작물 소유 목적. 요 3개 중 1개죠. 뭐 3가지 다 설정한다면 3가지 다가 되겠고. 1개는 1개. 수목
공, 소유 목적. 범위는 전부냐, 일부냐. 자, 우리가 용익 물건은 일부도 가능하단 말이야. 일부라면 지적도 도면 첨부해야 되겠죠. 도면. 뭐 전부라면 전부. 이게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계상입니다. 나머지 뭐 존속, 기간, 치료 이런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거는 임의적 계상이야. 항상 등기에서 필요적 계상 요거는 성립 요건이야. 이걸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가 되죠. 필요적 임의적 계상은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는 거고 등기 안 해도 안 하면 대항 못 하는 거죠. 그다음 지상권자 이름, 지상권자 을. 뭐 지역권도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여기가 이제 요역지 표시를 하나 더 해주죠. 땅이 두 개니까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목적인 범위는 그냥 적고 전세금 이렇게 됩니다. 예, 필요적 계상이죠. 자, 그러면 을이 이제 지상권자가 됐어요. 지상권자는 남의 땅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죠. 갑의 땅을 을이 사용을 하는 권리다.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죠. 대빵이죠. 왜? 물건이니까. 자, 그리고 목적은 이 땅 위에 이제 이걸 지상물, 땅 위에 있는 물건을 소유할 목적이죠. 소유 목적. 그럼 이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존속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나무 심어서 나무를 소유할 목적. 건물 지어서 건물 소유할 목적. 또는 기타 공작물 지어서 공작물 소유 목적. 요 지상물. 요걸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 원칙입니다. 무상이 지상권자 많이 보호하려고. 자, 그럼 읽어 나간다. 279조. 지상권자 을은 당연히 등기했다는 겁니다.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요 세 가지를 합하면 지상물이죠. 땅 위에 있는 물건, 지상물을 소유를 할 목적으로 그 토지,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목적이 지상물 세 가지 뭐라고요? 수목을 먼저 빼세요. 왜냐하면 수목은 30년, 최단 30년 보장해서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권이 가장 중요한 게 289조 가보세요. 289조. 강행규정이라는 걸 기해. 지상권은 조문 전부 다 편면적, 강행규정은 편면적이라고 적으세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한쪽만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 제280조 내지 287조 묶으면 8개죠. 그죠? 지상권 규정 전부 다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 누구한테 불리하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무효고 거꾸로 지상권 설정자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보호한다? 지상권자를 보호하니까 한쪽만 보호하니까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279조부터 편면적 강행규정 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이 최단기를 보장합니다. 최단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뭐 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최단기를 이상 보장을 하라는 거죠. 제1호 석조 돌로 만들었다는 거죠. 연화조. 석회조. 그렇죠. 석회조는 시멘트, 연화조는 벽돌, 뭐 이런 건 몰라도 좋아. 또는 이와 유사한 줄 거세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한 때는 최소 30년 이상을 보장해야 됩니다. 먼저 수목을 외운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최소 몇 년? 30년 이상이 보장돼야 돼요. 그 다음에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은 30년 이상. 제2호 전호라는 것은 제1호 이외에 그러니까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겁니다.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 목적은 15년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 불이 잘 나니까 목조 건물 소유 목적은 15년 보장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정지상권에서 중요해요. 법정지상권에서 최단 존속기간이 견고한 건물은 30년, 견고하지 않으면 15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제3호 건물이 아닌 공작물, 예컨대 연못, 전봇대, 담 이런 거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 목적을 하는 때는 5년입니다. 올 때 30, 반, 15 앞에 일자 빼고 5 이렇게 됩니다. 30, 15, 5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건폐율, 용적률 외울 때 외우는 방법이 있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딱 보면 이제 답 나올 만한 것만 외우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못하면 건폐율, 용적률 다 외우고 어떻게 물이 좋은 사람이 다 외우고 다 할 필요 없죠, 그죠? 답 나올 거면 서너 개밖에 딱 없잖아. 제양 천황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천황 기간까지 연장한다. 연장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자 3년 계약했다. 그럼 몇 년으로 연장된다고요? 네, 15년이 됩니다. 누구 보호하려고? 지상권자 보호입니다. 그게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제 281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전조 앞에 최단 존속 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 계약 기간 안 정했다 몇 년? 수목 30년이라는 거죠. 나무는 하나는 돼야 돼요. 그래 알만해요. 30. 우리 여자분들 나이 30대 시집 보내잖아. 옛날에는 16살 보냈는데. 자, 제 2항입니다. 지상권 설정 당시 저 철회합니다. 잘못하면 미토됩니다. 또 요새는 뭐 잘못하면 제양 철회 취소와 철회는 다르죠, 그죠? 취소는 세번밖에 안 돼. 약간 또라이들 그죠? 제한능력자, 미한성 이런 사람 취소하는 거고 철회는 장례적으로 이제 엄덕을 하는 겁니다. 제양 지상권 설정 당시에 이거 좀 끄세요. 껐다가 다시 켜세요. 또 미토 할라. 자, 제2항 갑니다.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자 계약을 하면서 나무를 건물을 지을지 뭐 전봇대를 지을지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종류 구조 아무것도 안 정하면 중간 거 되는 거야. 15년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때는 지상 전조 제2호의 건물 그러니까 15년으로 본다. 짧게. 종류도 아무것도 안 정했다 그러면요 중간치 15년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수목은 30년입니다. 수목은 아카시아든 수목은 종류 필요 없어요. 나무는 뭐 아카시아든 소나무든 참나무든 무조건 나무 소유 목적은 종류 불문하고 15년이 아니라 30년이 됩니다. 기간 안 정하면 자 282조 중요 표시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지상권의 양도 임대하면 절대적 자유라고 하죠. 절대적 자유입니다. 지상권 양도나 임대는 절대적인 자유야. 특약 자체 등기하면 무효입니다. 등기해서 많이 내죠. 지상권자 어른 타인 병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 양도 부기등기하죠. 이전하거나 또는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 그 토지를 남한테 임대할 수 있어요. 지상권 자체를 팔아먹거나 땅 임대 놓는 데는 땅 주인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 자유입니다. 특약이 금지 특약 무효입니다. 다음 283조도 중요 표시하고 옆에다가 토지 임차인의 준용됨 이렇게 적어요. 토지 임차인이 283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토지 임차인하고 지상권자의 공통점이 됩니다. 제1항 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줄이면 지상물이죠. 지상물이 현재 존재한다는 지상권자 어른 1차라고 적어 1차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1차적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니까 땅 주인이 승낙해도 되고 거절해도 돼. 만약에 거절당했다면 2항이야.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즉 갱신을 거절한 때는 지상권자 어른 2차라고 적고 2차로 상당한 가액은 시가죠. 시가로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 줄이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 시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5억이면 5억. 요게 이제 특히 토지 임대차에서 더 많이 내죠. 왜 토지 임대차에 더 많이 내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지상권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지상권 등기를 거의 안 해. 그래서 거의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중개자 공부한 사람은 지상권 알죠. 일반인들 지상권 잘 몰라요. 지상권 그러면 땅 위를 사용하냐 이러고 앉았어요. 뭘 땅 위를 사용하냐. 우리 지하철도 다 지상권인데.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이게 지상권 설정해준 설정자, 을이 이제 지상권자, 당연히 등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수목이 있다면 수목, 건물이 있다면 건물, 기타 공장, 요 세 개 중 뭔가 하나 이상 있겠죠. 이걸 지상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은 만약에 수목이라면 최소 몇 년 보장했죠? 30년이 만료됐다는 거죠. 만료되면 이 기간이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이 지상물 이거 철거해 가야 돼. 이 지상물 누구 소유물이에요? 갑의 소유물이야? 지상권이 을 소유물이에요? 을 거잖아. 우리 소유물이야. 자기 소유물이 철거해 가야 돼. 이거 30년짜리 수목 해가지고 철거하면요. 뭡니까 이거? 여름 되면 뭐 돼요? 여름 되면 뭐 일어납니까? 비 오면? 네? 산대산합니다 이거.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한 5억짜리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억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까지 하면 5억 한 2, 3천만 원 손해보잖아요. 엄청난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지상권자를 보호하려고 자, 1차로 이제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해달라. 그럼 이 사람 해주려면 또 이거 30년 더 해줘. 이거 해주려면 30년. 그럼 60년 해줘야 돼. 한 번 더 해주면. 60년 되니까 한 번 지땅 밥줘도 못하고 다 죽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지상권은 설정이 빙신입니다. 이게 쪼다지 쪼다 덩신. 그래서 지상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른 어떻게 해서라도 꼬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이제 중개사 보러 갔지만 토지거래 허가고 여기 지상권도 허가받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제 막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하면 이걸 사라 2차로. 이 사람이 아예 막 기절 안 해준다. 거절해서 그럼 2차죠. 그죠? 2차로 그러면 그래 거절했어. 이거 사라 이거죠. 이 30년짜리 수목요. 뭐 소나무 같으면 이건 5억, 50억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땅 이거보다 수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상권 설정해줘도 수목 멋있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종이 뭔가. 이게 되게 남의 땅 빌리는 사람 나무 심죠. 나무 소나무 심어놓으면 나중에 꼼짝 못하네. 손에 할배들 뭐 알아. 그리고 그냥 뭐 대충 심을게 해놓고 심는 거지. 거기다 큰 참나무 같은 거. 그러면 뭐 빙신되는 거지. 30년 동안. 그럼 죽었어요. 나 자식이 또 30년, 또 30년. 매 수천 년까지 이 사람 보고 다녀. 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상권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게 30억이다. 그럼 30억, 너 사라. 돈 30억 있어요? 땅값 해봤자 5억도 안 되는데. 산 임야금을 얼마 한다고. 그럼 못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뭐, 이 갱신해 줄 수밖에 없죠. 빙신되는 거죠. 그만큼 지상권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로만 30억이다. 30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거야. 매매, 시가로. 이 형성권이죠. 항상 우리 법에서 매수 청구권이란 말이란 무슨 권?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토지 임차인도 똑같아요.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1차로 계약갱신 청구에다 거절 나가면 토지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형성권이에요. 자, 근데 거기 이제 그거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284조 이제 갱신해 줍니다. 그러면 또 30년, 15년, 5년 중에 한 개 해줘야 돼.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아까 배웠던 최단 존속기간보다 뭐 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30, 15, 5년 중에 한 개가 돼야 돼. 그러나 장기는 가능해. 그러나 이보다 더 장기 기간은 정할 수가 있다. 그래. 영구 지상권 가능하다는 거. 영구. 285조. 이번에 거꾸로 이 땅 주인도 할 수 있어요. 땅 주인도 만약에 이 건물이 너무 좋다 그러면 땅 주인도 나한테 팔아라. 이거는 1차로 하면 2차가 아니고 1차로. 그것도 형성권 가보죠.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지상권자 을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에 이나 수목 줄이면 지상물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해보게 한다. 2항. 전항의 경우 즉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이렇게 되죠. 전항 그러니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 갑이 이제 형성권입니다. 땅 주인이 상당한 가액 시가를 제공을 하여 공작물이나 수목 줄이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283조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는 2차로 해야 돼요. 1차로 뭐 했다가 계약갱신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2차로 매수 청구하는 거고 285조 2항에서 땅 주인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1차로 막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형성권입니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286조도 정감 청구권이 형성권이죠. 정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상권에서 치료입니다. 치료. 임대차임은 뭐라고 그러죠? 차임이라고 그럽니다. 차임. 임대차에서는 차임.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치료, 땅 사용료가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 정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는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감액 청구하겠고 설정자는 정액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정액과 감액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치료가 1년에 100만 원 했다가 막 한 1억으로 올려라. 그러면 상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소송 들어가는 거야, 이제. 소송 들어가서 법원이 이제 정액을 해주는 거죠. 그게 형성권입니다. 287조 지상 소멸 청구권 무조건 형성권이죠. 그래서 물건에서 잘못해가지고 소멸 청구하는 것은 형성권입니다. 잘못했을 때 채권에서는 잘못하면 계약 해제하는 거죠. 해제. 물건에서는 소멸 청구, 계약에서는 해제. 지상권자가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2년 연체입니다. 임대차는 2기 연체하면 해지를 하죠. 계속적이니까 해지하지만 지상권에서는 소멸 청구합니다. 2년 연체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 갑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입니다. 그럼 이제 세 개 형성권 나왔네요. 283조 매수 청구권, 285조 매수 청구권, 286조 정감 청구권, 287조 소멸 청구권 이런 것들은 형성권입니다. 288조가 한 3번 나왔네요. 저당권자가 있으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해 줘야 합니다. 지상권이 만약 저당권의 객체 목적인 때, 자, 지상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 즉 지상물이 저당권의 객체인 때는 전조, 그러면 287조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소멸 통지를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저당권자 보호죠. 289조 편면적 강행 규정. 그 다음 289조 2는 구분 지상권, 옆에 적어서 이퀄 같은 말 지중권, 공중권입니다. 지하의 특정 층을 사용하는 지상권, 지상의 특정 층,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사용하는 지상권이 구분 지상권입니다. 답은 수목 설정으로는 안 된다. 그거죠. 제가 보면 제랑 지하, 그럼 지하철 또는 지상 고가도로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포인트죠. 지상 20에서 30 사이 뭐 이런 거.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수목 소유 안 된다. 그거 좀 기억하고. 290조 준용 규정 갑니다. 제1항 213조, 214조가 바로 물권적 채권권이야. 213조가 반환 청구권, 214조가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묶으면 물권적 채권권 3개. 그 다음 216조부터 244조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자와 인접지 소유자와 전세권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상린관계는 누구누구 적용된다고? 인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리고 채권인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죠. 자, 그럼 교재 가보죠. 교재에 이제 한 개 들어가 있는 게 오늘 이제 할게 법정지상권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지상권도 원칙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186조의 약정, 계약으로 정하는 지상, 여기 원칙이죠. 이건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187조에서 가장 중요한 법정지상권. 이건 등기 안 해도 되겠죠. 전번 달에는 안 했죠.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등기한 다음에 처분하라. 이제 이거죠. 자, 교재 읽어갑니다. 1. 지상권의 의의는 뭐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보죠.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이란 타인 갑의 토지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번에 성질의 동그라미 1번 조심하겠고, 지상권은 일부에도 가능하다는 거 가끔 내고 있죠. 맨 뒤에 일필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일부의 지상권 성립할 때는 뭐 첨부하죠? 등기할 때 지적도 도면 첨부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표시하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심하고, 토지 사용의 대가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치료직업은 요소 아니다. 그래서 무상지상권이 원칙입니다. 공짜 지상권이 원칙이다. 그리고 4번에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양도의 자유죠. 두 번째 따라서 줄었습니다. 지상권 양도나 전대가 아니고 임대입니다. 임대하는 경우에 땅 주인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 자유라고 그랬죠. 지상권 양도나 전대가 아니고 임자로 바꿔야 돼. 임대의 경우 소유자의 승낙은 요소가 아니다. 절대적 자유입니다. 282조. 다음 5번도 가끔 내는데요. 자, 지상권은 자, 땅 사용권이야, 지상물 소유하는 권리야. 땅 사용하는 권리야. 땅 사용권. 땅만 있으면 돼요. 땅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건물은 나중에 지어도 돼. 건물 없어도 지상권 성립합니다. 설정 등기할 때 건물 없어도 돼요. 나중에 건물 지으면 돼. 또 만약에 건물이 있었는데 화재로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래서 땅이 있다면 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5번 얘기입니다. 가끔 내죠. 5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줄거 나가죠.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성립할 있다. 그리고 잘라주고, 또 이미 존재했던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정성이 없다는 지우고, 지상권은 존속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수목이 불타도 땅만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다음 오른쪽 갑니다. 이 지상권하고 임차권 비교는 나중에 임차권을 확실히 배우고 나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으면 헷갈립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비교 문제는 공부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공부할 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개 비교하면 엄청 힘든 거야.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부터 해부하고 나서 여자 해야 두 개가 같이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나중에 하고, 어떨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비교하냐 엄청 어려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지상권인지 물권인지 채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면 너희 비교가 돼 지금. 자, 이런 걸 여기 넣는 게 아니고 저 임차권에 넣어놔야 돼요. 할 짓 없으니까 적어놓은 거지. 싹 지워버리세요. 다음 3번 갑니다. 지상권의 취득. 그럼 186, 187쪽에 했죠. 1. 법률행위는 취득. 저쪽 오른쪽 보세요. 눈 옵니까? 안 오죠? 186쪽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쪽 보고 읽어봐. 오른쪽 보고. 시작. 그렇게 오라면 또 까먹으세요. 그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야죠. 펴보세요 그럼. 186쪽.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걸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의 법률행위 뭘 받거든?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인한 지상권 취득은 뭐야? 등기하여 지상권을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187조 뭐가 나오겠어요? 똑같이 한번 읽어요. 87조 상속부터 시작. 그 물건을 뭐로 바꾸면 돼? 지상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된다. 그걸로 지상권을 바꾸면 돼요. 또 지역권에서 지역권을 바꾸고 전세권은 전세권을 바꾸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물권 총론이에요. 자, 그럼 가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1.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 186조죠. 요게 이제 약정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약정지상권. 계약으로. 1번 지상권의 원칙은 186조에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그럼 누구겠어요?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와 설정 등기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이 원칙이고 계약. 그 다음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도 있겠죠? 그 밖에 유언 단독행위잖아. 유언 우리 이제 전번주에 배웠죠, 그죠? 유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같은 거.
또 유정에 의한 뭐 지상권 똑같아요. 유언과 지상권 양도로도 취득합니다. 그러면 2번은 전문 딸에 안에서 한번 읽어보죠. 뭐 똑같으면 되겠습니다. 불법 건물이 있는 토지 지상권 얼마든지 가능하죠. 건물 철거해 뿌리면 되니까 땡땡.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을 하기 전에 당해 대지상의 소유권 취득 등기가 종료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철거하면 돼요. 이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위 지상권 설정 계약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전제로 하는 유효한 지상권이 됩니다. 불법 건물 철거하면 되니까. 다음 69년도 판례이 나오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걸 갖다 못 적어놨어요. 다음 3번 2번 법률의 규정은 187조겠죠. 그러면 상공, 판경, 기타 법률에 규정한 지상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면 여기도 예외 딱 한 개 있겠죠. 시효 취득 나오겠죠. 245조. 그러나 취득 시효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취득 시효할 수 있는 게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효 취득에 배웠던 거고. 다음 중요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법정 지상권은 중요 표시하고요. 자, 법정 지상권 우리 전문 딸에는 안 했죠. 자, 가보죠. 그걸 왜 안 했냐면 그거 해봤자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해도 모릅니다 아마. 몰라요. 몰라지만 또 한번 해놔야 5월달에 가서 하겠죠. 자, 법정지상권은 너무 어렵게 내면 그 풀지 말고 그냥 제끼고 오세요. 이거는 어렵게 내면 100점 안 주려고 내는 거예요. 자, 막 법정지상권 왜 그러냐면 이게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어렵게 내는 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어렵게 내려면 또 공유해서 지분 가지고 장난치면 소송 다 알아야 돼요. 어렵게 낼 때. 100점 안 줄 때. 제끼는 거.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어렵게 낼 때. 이거는 선생들도 모릅니다, 이거. 어렵게 는 딱 보고 이제, 쉽다고 풀고 놓고 어려운 거는 제끼는 거. 출제도 지가 내고 틀리는 거잖아요, 이거. 잘 모르면. 자, 왜 어려우냐? 판례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몇 개야? 5개가 있어요. 법정지상권 몇 개라고요? 자,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시험은 이제 3개에서 1. 3번, 4번 안 내고요. 여기 이제 305조, 366, 관서법, 이렇게 냅니다. 여기 이제 특별부인 임목법. 요거는 중개사법에 지문으로 답은 아니지만 한 개나 한번 냈더라고요. 한 7, 8년 전에. 임목법 6조, 그 다음에 가담법 10조, 이렇게 시험은 안 나옵니다. 특별법이니까. 이거는 300번은 전세권에서 법정지상권. 366조는 저당권에서 법정지상권. 관서법은 요게, 자, 요 4가지가 성립하지 않을 때 맨 마지막에 최후로 성립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관서법은, 관서법. 자, 관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위헌 판결 받았죠? 관서법상 서울이다. 그 요번에 누구야? 문재인 정부는 그걸 갖다 법률로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고 또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거. 대한민국 수도를 왜 법률로 정해? 헌법으로 정해야지 하든지. 시무리하여가지고. 세종시 하려고 얻어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자. 근데 돌대가들이 많아요. 도대체 헌법 확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헌법하고 민법하고 똑같이 민법으로 정하자는 거야. 그렇습니다. 국민들 그걸 몰라요. 그럼 촛불을 왜 헌법 전문에 넣어? 촛불 또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촛불 켜는데 헌법에 들어갈 게 따로 있죠. 내 이름 유정서 넣어봐야 그럼 얼마나 욕 바삭할 거냐. 차라리 미투를 헌법에 넣지. 헌법에 들어갈 게 따로 있지. 헌법은요, 그것도 전문이잖아. 맨 앞에 있는 거잖아요. 헌법 전문 정말 이뻐야 돼요. 차라리 국민교육원장을 앞에 넣지. 그 이쁘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일 이쁜 건. 미사역으로 갖다가 넣고. 대한민국은, 북한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헌법 3조. 그걸 차라리 전문에 넣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잖아요. 한반도하고 부속도서예요. 그죠? 그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로 하지만 저 북한 땅, 저 위에 고구려 땅, 저 발해 땅도 대한민국으로 넣어야 되거든, 사실. 그래 전쟁하지. 한반도와 그 부속, 그것도 모르나. 그게 지금 우리 3조하고 4조가 문제가
충돌되잖아요. 이 평화토리라 그러고 얘는 한반도로 돼 있고 그리고 북한이 김일성이 거기 반대하잖아요. 박정희가 둘이 싸운 거잖아요. 우리 한반도입니다. 북한 우리 땅이에요. 지적법에도 북한 롯데 다 해야 돼요. 다 토지조사 다 해야 돼. 자, 관습법 최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요걸 머릿속에 그려야 돼. 요거는 이제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니까 뭘 못해? 포기를 못해요. 포기가 무효입니다. 이쪽은 자 법이 없잖아. 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요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임의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임의 규정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규정이 없는데 관습법 그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경매 들어갔을 때 거의 366조 원이냐 이거냐 잘 봐야 돼. 이거는 그냥 포기할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막 어깨 내가 포기시키면 돼. 각서 쓰면 돼. 이거는 포기 자체가 무효잖아요. 각서 쓰면 헛방이야.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경매 들어갔을 때. 자, 경매는 이제 이게 등기돼야 안 돼.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부에 기재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직접 가봐야지. 임장조사 해봐야지.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장난치죠, 그죠? 법정시장 성립 가르쳐줘. 뭐 확인 설명서에 이거 있어.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뭐 하긴 아직 안 배웠죠, 그죠? 뭐 모르면 안 배우고. 그래서 중개사법이 사실은 그죠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님이 사실은 법과대학 저 할아버지나 박사학위 빨리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일반인도 그래. 뭐 중개사법 제일 쉽다고는 안 그래요, 사실은. 법령만 쉽지, 법. 중개사법, 령, 규칙. 자, 법은 어디야, 이거?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 령, 이걸 어디서 만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영은 어디서 만들어? 규칙은 어디서 만들어? 또 모르고 2차 공부하고 있죠. 자, 대통령령하고 국토부령하고 다르죠, 그죠? 이 또 령이고 이 또 령이야. 대통령령은 그냥 시행령 이렇게 얘기하고 국토부령은 시행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조물 규칙에 있다라 령에 있다 아니면 외울 필요가 없어. 아, 영에 있다 대통령령, 규칙에 있다 국토부령이야. 그걸 갖다 외우려고 그래 힘들지. 조물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 아, 이건 법. 그러니까 이건 령이 많겠어요? 규칙이 많겠어요? 령이 많죠. 높은 놈이니까. 규칙은요, 뭐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규칙이야. 양식 있잖아, 양식. 여러분들 요새 보니까 중개사법 양식을 잘 등기하면 양식 하잖아. 대개 3개 같이 들어가는 거 뭐예요? 개들 등록하고 고용신고하고 또 뭡니까? 또 뭐 같이 들어가죠?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거 3개. 인장 등록 3개를 같이 갑니다. 양식 거기 탁 착착착착 이렇게 하니까. 개들 등록 신청, 고용 신청, 그다음에 인장 등록 신청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양식 같은 거 착착착 하면 돼. 뭐로 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양식 똑같잖아. 착착 이렇게 되는데. 이럴 필요 없어. 폐업하고 양식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전자로 돼, 안 돼, 이걸로? 이걸로 안 돼요. 직접 갖다 내야 돼. 전사는 안 되잖아. 착착 하고 갖다 내야 돼. 뭐 갖다 줘야 되니까? 정 갖다 줘야 되냐고, 반납해야 되니까, 갖다가. 그래, 전자는 안 되는 거야. 양식을 모르니까 이러면 애우려고 그래. 얼마나 머리 아파, 이게. 등기도 그래, 등기도 돼. 그렇죠. 맨날 양식 보존했다고. 소유권 보존 등이 없더라. 뭐, 연월일하고 뭐. 없으니까 그러면 애울 필요가 없잖아. 절차는요, 무조건 양식을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양식. 근데 그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맨날 공부는 열심히 했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빈시지, 뭐. 여기 막, 이 살만 쪄가지고 엉덩이에 막, 그죠? 막, 설정.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인데, 여러분들, 최대 비용으로 최소 효과니. 안 나오는 거면 열심히 외우고 앉아, 것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 다음 305조는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문제는 요거하고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와보세요, 이제. 법정지상권. 자, 그러면 문제 약정지상, 비교해봐. 약정지상권은 뭐야? 땅은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죠.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빌린 사람하고 같아야 돼, 달라요, 소유자가. 지상권자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야죠. 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게 지상권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정 지상권자도 자, 이 건물 소유자하고 땅 주인이 같아야 달라야 돼. 달랐을 때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 소유하기에 남의 땅 사용권이야. 사람이 달라야 돼요. 그럼 결국은 법정 지상권자 누구다? 답은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자예요. 건물 소유자가.
자, 그런데 여기는 뭐야? 처음부터 남의 땅이니까 땅 빌리러 오잖아. 청약과 성락이니까. 남의 땅 빌리러 오잖아. 자기가 자기 땅, 야, 땅 좀 빌려라. 빌려줄게. 미친놈이라 그래. 미친놈이 아니지. 바로 검치단 선고 받아야 돼, 이거. 엄청 또라이 선고 받아야 돼. 그래서 1번 요건 갑니다. 1번 요건. 법정지상권 요건에. 약정지상권하고 반대 생각하면 돼. 땅 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 자, 약정지상권은 땅 위에 건물이 없어서 성립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법정지상권은 안 돼요. 반대 생각하면 돼. 법정지상권 땅 위에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 건물이. 그래서 답 1. 나대지, 그러면 답입니다. 나대지는 법지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건물 소유자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 동일. 소유자 같아야 돼. 같으면 약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잖아요. 자기 땅이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니까 땅 사용 계약을 해, 안 해? 안 하죠. 지 땅이 지 건물이니까. 두 번째 요건.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소유자가 언제 같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5개로 나뉩니다. 소유자가 언제 같으냐. 요거는 시험 안 나오니까 빼버리고, 요거는 전세권이잖아. 전세권 설정 당시 같아야 돼. 요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 요거는 관습법이니까 처먹을 당시, 처분 당시.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305조부터 가보죠. 305조는 거의 뭐 딱 답 나오는 한 게 있어요. 이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합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 자, 305조 펴보세요. 정문집. 305조. 폈어요? 나중에 전세권에서 뭐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305조. 찾았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소유자가 법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지.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소유자가 같아야 돼. 한번 읽어보면 제1항. 대지와 건물이 뭐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무조건 법에서 땅과 건물이 동일한 그런 법지가 떠올라야 돼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심표 어디다가 전세권 설정하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는 그게 이제 소유자 같아. 그리고 대지 소유권의 특별 선계인을 병이라 놓죠. 병은 지상권 설정자 갑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자 이퀄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갑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갑이 법지를 치러갑니다. 그러나 치르는 당사의 청구로 당연히 법원이 정해야 되겠죠. 계약이 아니니까 법원이 정하죠. 자, 가보죠. 자, 그러면 305조는 자, 첫째 요건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될 것. 그러면 갑이 전세권 설정자, A가 전세권자라고 하죠. 등기되어 있겠죠. 전세권 설정할 때 소유자가 같아야 돼. 그러다가 땅 주인이 바뀝니다. 2월 1일 날 전세권 등기했다고 하죠. 5월 1일 날 팔았어요. 병에게 소유권 넘어가면 이 사람이 특별 선계인이 되겠죠. 그럼 병은 자, 땅 주인이 바뀌었죠. 자, 지네들 둘이 계약을 안 했는데 땅 주인이 바뀌면서 뭐 땅 사용 계약했어 안 했어? 갑과 병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제 이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 규정 정확하게 305조로 지상권을 인정하는 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갑이 설정자가 치닫합니다. 권자가 아니고 305조에서는 설정자 O, 권자 X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누가 법지 치닫한다? 설정자 이퀄 건물 소유자죠. 전세권자가 아니고 305조는 설정자 그러면 O, 건물 소유자 O, 전세권자 X 더 이상은 안 나와요. 305조는. 왜? 판례가 몇 개 없어요. 왜? 우리 전세권 등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판례가 한 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정자 O, 권자 X 그거밖에 안 나와. 자, 그러면 교과서에 한번 설정 한번 읽어보죠. 맨 위에 법정지상권. 일정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요겁니다. 부득이하게 건물에 대한 토지용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심표. 법률상 그러니까 305, 366 특별법상 또 관서법상 관계감소는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법지입니다. 그 기억에 305조 전세권 앞에 건물 전세권에서 법지입니다. 조금 읽었죠?
누가 취득한다? 전세권 설정자 이퀄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전세권자 X입니다. 그 다음 니은의 저당권에서 인정되는 법칙은 366조입니다. 자, A 366조 한번 읽어보죠. 의 설명을 하고 가죠. 366조는 자주 나와요. 자, 토지 위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할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어느 당시냐? 자,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거나 또는 토지에 설정하거나 이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아야 돼. 토지에 만약에 설정됐다고 하죠. 이때는 만큼 내는 게 모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법지가 성립한다는 거죠. 모가 미등기 건물도 건물 소유자 있죠? 네, 신축조 있죠? 이건 당연히 등기돼 있는 거고. 소유자 같죠? 그러다가 이제 저당권자를 을이라고 하죠. 설정등기 2월 1일 등기.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땅을 경매 넣습니다. 자, 저당권 돈 안 갚으니까 경매 넣겠죠? 이제 경매로 소유자가 병이 이제 정의 경락을 받았다고 하죠. 경락 대금을 납입해서 5월 1일 날. 그럼 누가 땅 소유자 건 취득했죠? 정의 취득했죠.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구죠? 갑. 갑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에게 366조로 법지가 성립된다는 거죠. 법지 이런 건 이제 경락받으면 빙신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읽어보죠. 300 니은 A의 땡땡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심표 그 어느 하나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또는 둘 다 모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겁니다. 땅과 건물 어느 하나 또는 둘 다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후 저당물 동그라미죠. 저당물의 경매로 이게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저당물 경매니까 무슨 경매야? 임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는 줄것에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법지 취득해? 건물 소유자가 법지를 취득합니다. 이때는 이제 갑이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저당권자을. 그럼 요거는 당연히 등기돼 있겠죠. 저당권 설정하려면 갑부에 뭐가 있어야 돼? 최소한 보존 등기돼 있어야죠. 당연히 등기돼 있는 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돼 소유자 같았어요.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넣습니다. 그럼 정의 경락대금을 딱 납입하면 건물은 누가 소유권 취득했죠? 땅 소유자 누구? 갑. 그럼 누가 법지 취득하죠? 정의 법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항상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자. 이때는 이제 자 187조 위에서 소유권 등기 안 해도 되고 또 법지 등기 둘 다 등기 안 됩니다. 등기 안 해도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죠. 이걸 이제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지 등기한 다음에 또 팔아야 되겠죠. 그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법지는 누가 취득한다? 항상 건물 소유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 한번 읽어보죠. B 성립 요건. 땡땡. 왜냐하면 기억에 305조는 답이 뭐라 그랬어? 설정자 O, 권자 X죠. 그거밖에 없어. 성립 요건을 교재 안 적는 거야. 그 밑에 이제 니은은 판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립 요건 나오는 거야. 애울 필요도 없어. 뭐 당시 동일하면 된다 그랬어? 저당권 설정 당시. 땡땡 이렇게 나갑니다. 당연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뭐 해야 되죠? 존재해야 된다. 가로 열고 뭐죠? 나대지 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지 5개다 공통 요건이 1번이 뭐라 그랬어? 땅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 소유자 같잖아. 따라서 죽었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 뭐야? 나대지. X네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법지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설정 읽어보면 뭐 건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경우에도 이미 건물이 있었죠. 그리고 법지 성립하겠네. 법정지상권은 인정되며 건물에 재건축이 있는 경우도 동일성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줄것의 존속기간은 멸실 전 건물 표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거기까지만 정리하게 됩니다. 뒤에 거 최근 바뀐 판례 아직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원칙만 기억하면 C. 성립 시기는 당연히 소유자가 달라진 때 되겠죠. 법지는 누가 취득하니까 건물 소유자.
소유자가 달라진 때죠. 그러면 언제 달라져요? 경매 들어갔으니까 경락대금 납입한 때 이 말 나오겠죠. 자, 읽어보죠.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경매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된 때, 즉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한 때 법치가 성립한다. 잘라주고. 그래서 187조에서 뭐 필요 없죠? 등기는 요건이 아니다. 단 법정지상권자가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는 남한테 병한테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지도 등기를 해야 한다. 187조 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D 존속기간은 둘이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30년 15년 5년 중에 하게 되겠죠? 땡땡.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지상권 후보와 건물 종류에 따라 30, 15, 5년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강행 규정이야. 자, 그러면 305조와 360조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라고 뭐 할 수 없다. 포기 특약이 무효가 됩니다. 포기해도 무효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3번에 관습법상 법지는 땡땡 적어. 요거는 임의 규정 최후에 성립한다. 임의 규정이고 305조, 366조 성립하지 않을 때 맨 마지막에 성립합니다. 임의 규정. 자, 그러면 이제 의의를 기억해. 왜? 관습법은 불문법이잖아. 민법에 규정이 있어 없어? 이 성경책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제 의의를 외워야 되겠죠. 의의는 임의 규정이니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요거는 외워나갔나 땡땡 가죠. 첫째, 땅 위에 건물이 있어야죠. 두 번째, 땅하고 건물 소유자 같아야죠. 어느 당시를 외워줘야 돼? 처분 당시입니다. 가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심표. 줄었습니다. 건물에다 on이라고 하죠. on입니다. 건물 한 개만 또는 토지 한 개만. 건물 또는이야 and 하면 x예요. 자, 보세요. 관습법은 설명을 해놓고 이제 의의가죠. 토지 위에 첫째 건물이 존재할 것,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은데 어느 당시냐? 처분 당시입니다. 처분이니까 뭐 매매, 뭐 청여, 아까 저당물 경매가 아니니까 강제경매도 들어가겠죠. 강제경매 등등 처분 당시에 같아야 돼. on입니다. 건물만 처분한다. 그러면 건물만 처분해서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는 거면 을이 이제 법지를 취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다. 그럼 그 땅도 을, 와 이런 말로. 그럼 토지 소유자 누구죠? 을. 건물 소유자 누구야? 을. 지 땅이 지 건물이잖아. 법지 성립할 수가 없죠. 엔드가 되면 안 돼. 건물만 팔아먹거나 땅만 오님 팔아먹거나 한 개만 팔아야 돼. 둘 다 와 그러면 X입니다. 가죠.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기타 원인으로 바로 처분이죠. 처분을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는 자 줄거세요.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표율 건물 철거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건물 철거 합의가 있으면 법지 성립 안 한다. 왜? 임의 규정이니까. 건물 철거 합의가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관습상 법지를 취득합니다. 누가 법지 취득한다고?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걸 법지라 그래.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등기는 안 해요. 187조에 의해서. 자, 요건 가보죠. 요건은 이제 관습본 외워야 돼. 자, A. 자, 첫째,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건물이 존재하고 잘라주고. X, 옆에 저거 나대지 X입니다. 나대지랑 글자가 나오면 법지 X입니다. 다음 잘라주고 또 두 번째 B 해야 되겠네. B.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그 B에다가 뭐 당시? 처분 당시, 매매, 정여, 강제경매 등 처분 당시 땅과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거야. 자, 그래서 그러므로 조금 말이 어려워요. 타인갑이라고 놓습니다. 타인갑의 토지 위에 그 토지 소유자 갑의 성락을 얻어 지은 건물을 매수 취득한 자는 법지 취득할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땅 소유자 갑에 뭘 얻었다 그랬어요?
승낙을 얻었다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야? 에? 을이라는 사람이죠. 을이 소유자 승낙을 얻었어요. 그리고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랬죠?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구야? 을. 땅 주인은 누구야? 갑. 소유자 같아 달라? 다르죠? 법지 액션이에요. 그런 걸 잘 읽어야 돼. 타인 토지 위에 토지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을, 그렇죠? 을이 지었네요? 그럼 매수했다. 누가? 뭐 병이 매수했다. 매수해도 법지가 성립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판례 읽어보지 말고요. 밑에 동그라미 B 내려보세요. 자, 소유의 의미는 법률상 소유권이 당연히 소유자 같아야 되니까 법률상 소유권이면 사실상 소유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거는 뭐 읽어나가고 좀 다음 장 가보세요. 동그라미 C로 갑니다. C. 자, 토지와 건물지 어느 하나의 동그라미 쳐. 토지와 건물지 뭐라고? 어느 하나가 엔드가 되면 안 된다. 땅이면 땅, 건물이면 땅, 어느 하나가 매매기타원이 그냥 처분되어 가로 열고 임의 경매 X입니다. 임의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 임의경매가 되면 366조가 돼버려요. 임의경매 X, 임의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되어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야 한다. 잘라주고. 그럼 뒤에 이제 나오겠죠? 자, C 다음에 D를 내요. D, 동그라미 D. 당사자의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한다. 왜? 건물 철거하면 임의규정이니까 법지 성립 안 하죠? 이게 이제 관습부의 특징이야. 자, 다시 갑니다. 305조하고 366조는요, 건물 철거 특약 자체가 무효가 돼.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근데 관습법은 건물 철거 특약하면 특약 유효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소멸 안 해. 관습법은 성립 안 합니다. 그게 차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은 당연히 상관이 없죠. 이건 일본에 얘기했다.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소유자가 존재하죠. 존재하니까 법지 성립합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 공유는 보지 마세요. 다음 오른쪽 갑니다. 그 D가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 E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건 아까 했던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나 신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토지를 매수하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 갑이라고 해보죠. 매수한 사람 을이야. 을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갑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해.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땅 주인은 누구야? 갑. 건물 주인은 누구죠? 을이잖아. 을이니까 법지 읽을 필요도 없죠. 뒤에 부정된다. 자, 푸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하고 건물 주인이 다르면 약정지상권을 성립했어야 돼요. 법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디귿 관습상 법지 취득은 언제 취득하겠어요? 소유자가 달라진 때겠죠. 자, A 갑니다. 요건을 갖추면, 즉 소유자가 달라지면 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며 신표문은 필요 없죠. 등기하지 않고 당연히 187조로 취득한다. 뒤에 그리고부터는 지우고서 이 판례 바뀌었습니다. 지우고 이 판례 바뀐 것도 모르고 그냥 적어놨어요. 뒤에 지워버리고. 자, B. 그러나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뭐 해야 되겠죠? 지상권 설정 등기한 후 지상권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가로 열고 187조입니다. 자, 보죠.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자, 요걸 건물만 오니. 자, 2월 1일 날 팔았어요. 그 다음 을이 이제 2월 3일 날 소유권 등기했죠. 그러면 이제 누가 법지를 취득했죠? 을이 취득했죠? 법지 등기 안 합니다. 이 지상권, 건물 소유권 등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소유권이죠. 법지 등기는 안 했습니다. 언제 취득했죠? 2월 3일 날 등기 안 해도 취득했죠. 그런데 이 을이 이 건물을 팝니다. 병에게. 그러면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건물에는. 땅.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같이 팔아야 되겠죠? 그럼 지상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187조 단서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해야 되겠죠?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의뢰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얼구에다가 얼구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죠. 지상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하겠죠? 부기 등기 하겠죠? 1번 지상권 이전 지상권자 병 이렇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설정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상권자 을이라고 등기해야죠.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B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지상권을 양도 팔아먹는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지상권 설정 등기한 후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 점이 됩니다. 뒤에 따라서는 지우세요. 지우고 판례가 맞겠다 그랬어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 리얼 효력 갑니다. A 존속기간은 자 둘이 계약했어 안 했어? 존속기간 계약 안 했죠? 아까 30, 15 되겠네요. 땡땡 법정지상권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지상권이 되므로 지상물의 의 종류에 따라 상태가 아니고 종류에 따라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해져 30년, 15년, 5년이 된다. 목적어물이 몇 년 된다? 15년이 된다 이런 뜻이죠. B 범위는 자 범위 조심하세요. 대개 법지는 범위가 일부입니다. 여기가 토지가 만약에 1000평이다 하죠. 1000평이다. 그럼 건물은 요 건물 소유자 요만큼이죠. 요만큼 거의 일부입니다. 일부. 거의 전부가 아니고 법정 지상권은 거의 일부입니다. 요 건물 소유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 이렇게 되죠. 일부에 거의. 범위는 건물을 위해 그 부지 및 건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 거의 일부 지상권이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 갑니다. 법치 포기 가능 여부 한번 보죠. 법치 가능 여부. 자, 포기는 결국 뭐 한다 그랬죠? 아까 305조하고 366조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관서법은 있다. 그거야. 땡땡 죽었습니다. 관서법상 법치는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가 가능하다. 포기 가능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판례 나오네. 따라서 관서법만 포기할 수 있어요. 305조와 366조는 포기하면 무효입니다. 자, 따라서 대지와 건물 소유자 갑이라 놓고 갑이 건물만 양도하고 자, 건물만 팔았네. 그럼 누가 법치 취득했죠? 건물 양수인이 취득했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빙신같이 임대차 계약하면 포기죠. 건물 양도하고 심표 양수인과 사이에 대지에 관해 줄거 뭘 계약했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임대차는 땅 사용권이죠. 법치 포기네요. 체결했다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 법치를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이게 대표적인 관습상 법치 포기 판례죠. 자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갑이 근데 건물을 팔았어요. 양도했죠. 자, 을에게 소유권 넘어가. 그러면 을이 이제 법치 취득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법치 취득하는데 바보같이 을이 양수인, 을이 갑한테 야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뭐야 건물만 소유권 넘기고 땅을 안 해서 땅 사용권이 없네. 그리고 을이 갑한테 야 땅 나한테 빌려달라. 그래서 이 토지 임대차 계약하죠. 토지 임차인 을, 토지 임대인 갑. 이렇게 하면 우리 임차권이 있으니까 최후에 성립하는 관서법은 포기된 거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바보죠.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나중에 갑이 야 건물 철거하면 철거도 안 하는 거지 임대차니까. 바보 같은 사람. 옆에 대고 바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밑에 판례 원본 판례 나오잖아요. 자 법정 앞에다가 관서법이야. 관서법상 법치는 포기 가능해요. 포기 보죠. 1. 대지상 건물만 매수하 만자 나왔죠. 만 매수하면서 그러면 관서법상 법치가 성립할 수 있는데 대지에 관해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그럼 꽝이네. 위 건물 매수인에 취득하게 될
관자하고 섭자가 바뀌었네요. 관습상 법칙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럼 위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확인학습. 요거는 조금 답은 쉬웠는데 나머지는 좀 어리다. 보소. 1. 자, 틀린 거 찾아라 그러죠. 관습법상 법칙 틀린 것. 임의 규정이죠. 관습법이니까.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팔아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187조 단서에서 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187조 단서 얘기고. 다음 2번 법정지상권자 을은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 법정지상권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하여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뻥이죠?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죠. 자,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안 해도 갑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갑이 땅을 팔았어요. A, B, C, D께 토지를 양수한 A, B, C, D에게도 등기하지 않고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187조 등기 안 된다고 그랬죠.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다. 답이 2번 나왔네요. 답은 쉬웠죠. 등기 안 해. 뭐 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돼? 등기해야 돼. 지상권을 남한테 지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답이 2번 틀렸고요. 3번 법정지상권자는 일부라 그랬죠. 거의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예, 일부 지상권입니다. 4번 치료. 자, 조심해야 돼.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치료는 지급해야 돼요. 약정하고 다릅니다. 강제로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니까 당연히 치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치료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로 당연히 법원이 정합니다. 법정지상권자는 반드시 치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약정하고 달라요. 5번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돼서 매매 처분이네요. 그럼 관습상 법칙 성립하네. 줄거세요. 당사자 건물을 뭐 했죠? 철거하기로 합의했네요. 합의하게 되면 법칙 X네. 관습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출제했고, 오른쪽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 한번 보죠. 법치가 성립하는 경우 모두 골라라. 옆에 제가 305, 366 관습법 그 세 개를 찾아라는 거죠. 305, 366 관습법 그 세 개를 찾아라는 겁니다. 한번 보죠.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 땅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나대지라는 뜻이잖아. 뭐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 축조는 X네. 읽을 필요도 없죠. 토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나대지니까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기억 들어가면 안 되네. 그러면 뭐 1번하고 4번은 벌써 답이 아니네.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1번 요건 갖추었네요. 양자가 동일 소유에 속하였다가 2번 요건 갖추었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저당권 실행 366조네요. 전에 건물이 제3자 양도되더라도 설정 당시 땅 위에 소유자 존재했죠? 소유자 동일했죠? 그러면 366조 법칙 성립하겠네요. 니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니은 들어가니까 답은 2번하고 5번 둘 중에 한 개네요. 디귿하고 리얼 중 한 개만 알면 답 나오네. 다음 디귿.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소의 건축 중 그러면 건물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중 있다는 거잖아요. 중이고 건물의 규모, 종류,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물이 진전된 후 그러면 어느 정도 건물이 있죠? 뭐가 미등기 건물로 성립한다 그랬죠? 후 나중에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면 366조 법칙 성립하겠네요. 366조. 이것도 판례입니다. 건물 신축 중에 건물이 외형상 갖춰주면 무허가 건물입니다. 디귿 들어갔네요. 그러면 디귿 내가 모르겠다. 그럼 리얼은 풀어보는 거. 알면 뭐 리얼 풀 필요가 없죠. 리얼. 동일 소유의 토지와 건물. 이거는 이제 최근 바뀐 판례입니다.
몰랐죠. 공동의 동그라미 쳐. 공동저당권이 나오면 법지 X입니다. 최근 바뀐 판례죠. 아직까지 설명 안 했어요. 리얼 잊지 마세요. 공동의 동그라미 치고 X입니다. 그게 공동이 포인트야. 공동저당이란 말이란 법지 성립한다 안 한다? X. 그 이유는 모르는 게 좋아요. 막 머리 아픕니다. 그게 공동저당이란 법지 X야? O야? X. 자, 두 개입니다. 나대지 그러면 X. 공동저당 그러면 X. 뭐 그러면 됩니다. 차후에 문제 풀이 갈 때 얘기를 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자, 여기까지 하고 337페이지. 네, 2번. 지상권의 존속이죠. 그 기간 적어. 존속 기간. 적어놓고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 기간이 빠졌네요. 조금 쉬었다죠.